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찌남K입니다. 네, 오늘은 테크윙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 물어보신 분의 매수 단가는 8,100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드리는 내용이 뭐 특별하게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막 주가가 오른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잘 선택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회사 개요. 테크윙은 반도체 후공정의 메인 공정 테스트 공정에 필요한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를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하는 반도체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뭐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눠지는데요.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뭐 후공정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반도체가 나오고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션이 테크윙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시험 검사 장비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요. 비전은 반도체 시험 검사 장비 세계 최고 기업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너무 현실적이죠. 핵심 가치는 도전 정신하고 창의적인 생각, 꿈이 있는 일터, 소통과 협력. 그래서 제품의 안정 보증 100%, 무결점 제품, 그다음에 고객 불만 제로, 이런 게 이제 경영 방침이고, 이렇게 보면은 2020년도에 설립을 해서 5년부터 10년까지, 11년에서 15년까지 도약 시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업계 내에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 분야를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IC 테스터 핸들러, 모듈 테스터 핸들러, 그다음에 테스트 보드, 팩토리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퀴먼트,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뭘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반도체 검사하는 업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제 파악을 했고요. 관계사로는 뭐 ENC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트루텍, 그다음에 FAES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본사가 여기 동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대 경부고속도로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막 동탄 사업장이 이렇게 있고요. 축구장도 있죠. 그다음에 안성에도 있고 아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상당히 큰 공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그다음에 뭐 로직 테스터 핸들러, 이게 모듈,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팔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기로는 상당히 좀 기술력도 있고 이런 게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물론 이제 테크윙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이제 큰 회사고 주가 오를 때도 많이 올랐던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가는 거죠. 제가 보는 일단 반도체는 뭐 지금 로봇도 그렇고 뭐 GPT, 챗봇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AI가 이제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AI 전용 반도체 이런 게 또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어느 정도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AI라든가 이런 것들의 산업이 이제 올라갈 텐데, 어쨌든 반도체 만들면 얘네한테, 테크윙한테 줘가지고 또 그걸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한간의 말로는 500조 시장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가져갈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2022년 7월 20일, 리서치인데요. 이거보다 늦게 나온 건 또 없더라고요. 이제 주가 빠지면 이 애널들이 잘 안 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방공청 후공정 주요 테스트 공정은 두 종류, 웨이퍼 테스트와 파이널 테스트가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량의 방지와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고사양화, 수요의 힘의 테스트 공정 추가, 비메모리의 경우 실제 사용자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시스템 레벨 테스트, 메모리의 경우 SSD 출하 전 별도의 SSD 테스트, 자동화 전개, 이와 더불어 교체형 소모품 및
서비스 매출이 테크윙의 실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이 847억 224억을 기록했고요. 이렇게 지금 2022년 매출은 3천억에 한 601억 정도를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용 핸들러 장비로 공급하고 있고 테스트 종류의 추가적 다변화가 매출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 실적 전략이 이렇다. 기업 개요를 보면 반도체 핸들러 장비로서 최대 고객사는 국내보다는 해외 반도체 고객사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지금 해외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뭐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요렇게 그다음에 버닝 테스트 그 주요 작품 뭐 매출 관련되어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반도체 종류가 많아지면서 테스트하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네이버 증권에 가셔서 여기 보면 리서치가 있습니다. 리서치에 가셔가지고 맨 밑에 내리면 리서치에 가서 여기 종목 분석 리포트에 가셔가지고 여기 종목명에 테크윙이라고 치면은 나와요. 요런 거 또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도록 하세요. 요렇게 찾으면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뭐 전천국 테스트가 있고 추가된 테스트가 있고 엄청나게 이제 해놨는데 이제 포인트는 매출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라는 내용이 있고 교체 소모품 유지보수 매출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해외 설비 투자로 투자 수혜로 해외 고객사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제 예측을 했죠. 뭐 1,300억 내외 긍정적이고요. 환율 부분 관련된 거. 그래서 연간 매출 3천억에 영업이익 601억 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요렇게 가보면 지금 3천억을 바라봤는데 3천억이 안 나왔죠. 3천억이 안 나왔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22년 지금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매출액은 한 2,600억, 영업이익 582억. 근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년 동안 이제 최대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시가총액은 2,454억입니다. 그럼 단기 순이익이 340억이니까 지금 한 8배 정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그동안 PER 받아본 거 보면은 8배면은 지금 요 시기에 있습니다. 2018년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2018년도 수준. 연봉으로 보게 되면 2018년도면 여기 라인이거든요. 여기 라인 정도 수준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에 PER 9 여기가 이제 PER 8, 9 요 정도 받을 때 여기거든요. 여기 받을 때 이제 가장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이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2021년 뭐 2년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그 회사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이제 저점 라인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한 24배, 25, 여기서 보면 24배 정도 받으면 이제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테크윙 만약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PER이 한 24배 정도 됐을 때는, 고점 라인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24배. 보면은 24배 찍고 14배 같고, 뭐 이전에는 뭐 안 보이지만, 요번에 24배 찍고, 이번에는 한 8이나 9 정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23년, 올해죠? 23년에는 실적이 조금 더 낮아지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조금 갔다가, 24년을 기준으로 이제 주가가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내년 올해 말 정도 요때쯤에 2024년에 어떤 실적이나 영업이익을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겠다.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연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요즘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주가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를 탁 올라가면서 이게 요런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하는 봉에 되게 의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종가상으로 돌파한 봉이 바로 이 봉이란 말이에요. 2016년도 봉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봉에 나와 있는 저가, 그 다음에 시가, 종가, 고가, 그 다음에 이 봉의 중간 라인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저가인 4045원 라인에 요게 2019년도 1월에 왔죠. 그 다음에 여기 시가 라인에 다 붙어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중심가 라인에 여기 이제 지지했던 거 보이고요. 여기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종가 라인에서 끝났던 부분 그러니까 2017년에 시작했고 2020년에도 이 상황에서 시작했고 고가 라인에서 걸렸다라는 걸 보게 된다면 얘가 지금 여기서 이제 한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이랑 같은 봉이라고 치고 이 봉이랑 같은 봉이라고 친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고가 라인에 걸렸던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목표가는 한 연봉으로 보게 되면 한 8,000원. 근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정해진 가격에 딱 와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버슈팅도 하고 이제 오버슈팅을 위아래로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본다 그럴 때는 매수 가격까지는 갈 수는 있겠다. 그럼 그거 오래 가느냐? 그건 나도 모른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500원인데 1,500원만 가면 되니까 한 20% 조금 더 가면 될 것 같네요.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2011년도에 이제 쭉 와가지고 요런 흐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자로 돌파하는 봉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고점을 여기선 종가로 돌파 못하고 여기서 돌파했다가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고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고점 만들고 돌파한 달이 여기입니다. 2016년 2월, 3월, 4월, 5월 요봉인데요. 요렇게 4개 봉이 한번 서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 봉에 결국에는 고가, 저가, 여기가 이제 시가죠. 여기가 종가고. 여기 라인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다?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저항 맞고 내려오고 지지 한번 받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쫙 오르고 여기서 이제 지지받았던 게 보이죠. 그리고는 여기거든요. 그 가격이 7,316원, 7,038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만약에 올라가면 쭉 올라간다면 7,300원, 7,000원 정도, 7,300원에서 7,000원 가격 라인까지는 지금 가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이제 그렇고요. 이제 주봉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이 이제 많이 이제 지저분하죠.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요? 제가 아직 실력이 없어가지고 봐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 보면 요걸 이렇게 내려서 좀 크게 볼까요?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빠지는 걸 봐야 됩니다. 빠지는 거. 얘가 이렇게 한번 빠졌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빠지고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21선이 지금 이렇게 N자 파동으로 이제 빠졌고 그 안에 이제 5주선이죠. 5주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제 됐어요. 5개가 됐고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흐름이죠. 5주선이 쌍바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0주선을 이제 돌리는 형태가 됐고요. 20주선을 돌리는 형태가 됐고 얘가 20주선을 돌리면서 쌍바닥의 완성이라면 7,000원을 돌파해야지 이제 쌍바닥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떤 흐름이 가능하냐면 요렇게
이렇게 갔던 게 결국에는 7,000원 한번 맞고 이렇게 떨어져서 또 한번 이런 식으로 바닥을 또 한번 잡고 그런 가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닥을 한 4번 정도 잡고 난 후에 61선을 터치하러 가는 60주선을 터치하러 가는 이제 그런 흐름까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윗꼬리를 달았다는 얘기는 이 봉에서 매도 세력이 엄청나게 작용했다라는 거고요. 그게 왜 작용했나 봤더니 이런 라인에 저항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7,000원짜리를 돌파해야지 그 다음 구간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 구간이 이제 물어보신 분의 이제 매수 단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7,000원 라인 정도를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일봉에서 이평선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크게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한 요 정도 자리가 이제 대바닥 구간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구간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바닥 구간은 61선 하락 파동을 대바닥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61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평선들이 다 역배열로 가게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61선 요 파란 선인데요. 61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첫 파동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61선 이렇게 꺾었는데 여기 전체를 이제 하락 A, B파라고 보는 거고 여기를 이제 C파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 결국에는 올라갈 때도 하나, 둘, 셋, 이 3파가 가장 강한 것처럼 내려올 때도 이 파동이 가장 강하거든요. 이 파동일 때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완벽하게 역배열 정간격 등간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그 형태가 나왔어요. 여기서 그렇게 나온 상황에서 지금 반등 중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주봉에서 찍었던 자리인 7,000원 자리가 있고요. 그런데 7,000원 자리 가기 전에 일봉으로 보게 되니까 여기 윗골이 나왔던 자리가 하나 더 있네요. 6,660원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 형태는 어떤 형태냐라고 보면은 일단은 이게 하락 추세인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고점 연결했는데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무상증자를 1대1 무상증자를 한번 하면서 가격이 많이 낮아졌는데 이게 주가에 대부분 이제 도움이 되는데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파급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6,660원, 7,000원, 요게 가는 자리에 또 뭐 중기라고 하면 중기일까요? 중기, 하락 추세선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여기서 바로 7,000원에도 갈 수 있지만 7,000원 조금 못 가는 수준에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뭐 위에서 이 내려오는 추세선을 딱 맞고 떨어지고 막 탁 하고 또 돌파해서 딱 지지하고 딱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7,000원 정도를 돌파하는 여부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 그 전에 6,660원짜리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갭이 또 있네요. 요렇게 갭이 있습니다. 이 갭 자리도 이것도 되게 또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6,660원을 돌파해서 6,780원 언저리까지 가서 여기서 만약에 갭으로 딱 튀어 올라가면 여기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갭을 딱 못 띄우고 7,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하락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적은 무지하게 좋잖아요. 역대 최고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안 간다는 건 이게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에 나오는 주가가 실적보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한 1년여 정도 먼저 나온 거죠. 1년 정도 먼저 나온 겁니다. 이때 그렇게 나왔다고 본다 그러면 이게 실적만으로 또 다 가는 게 아니구나. 실적 좋다는데 왜 안 가?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또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막 제가 생각했을 때 차트가 엄청나게 막 이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막 지금 막 조금씩 막 어떻게든 막 그 좀 막 누가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막 가기 싫은 애 끌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외국인이 좀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살 때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기계가 지금 사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기관이 뭐 그렇게 뭐 열심히 매수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이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그 시장이 좋으면 쑥 들어왔다가 시장이 좋으면 안 좋으면 싹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 이제 파월 형님이 한 말씀 하실 텐데 그거에 따라 이제 위치가 좀 달라, 그러니까 수급에 좀 변할 수 있겠고 지금 외국인이 산 경우에 조금 올랐던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매수 주체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외국인 매수할 때 프로그램이 들어오니까 외국인이 운용하는 어떤 자금 회사에서 자문회사나 뭐 이런 데서 펀드 이런 데서 프로그램으로 매수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연기금이 하루에 6,500원, 6,500만 원씩 꾸준히 또 팔고 있네요. 이 친구들이 1월 달부터 6,500원씩 꾸준히 팔고 있어요. 이거 뭐 왜 이건 그냥 대놓고 파는 거거든요. 그냥 뭐 기계적으로 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6,500만 원어치는 무조건 팔고 시작하는 거네요. 지금 거래 대금이 17억 정도 나오고 있고 뭐 이 정도 오늘 3%짜리 양봉이 하나 떴는데 17억이면 좀 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완전 죽었다라는 얘기고 아까 연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은 이제 거의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21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몇 번씩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손해 보더라도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자인데 이게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회사 믿고 버티는 수밖에 없을 텐데 8,100원이면은 한 요 정도 자리 정도 되는 여기보다 조금 더 되네요. 8,400원 여기 자리가 이제 8,370원 이런 자리 걸리는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갭 자리들 올라가면서 걸리는 자리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저항대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라인은 좀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네요. 아까도 주봉이랑 이런 거 봤다시피 7,000원에서 7,240원 자리 여기에 이제 저항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올라가더라도 7,000원 언저리에서는 좀 두들겨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저라면 7,000원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의 한 뭐 10%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뭐 7,000원에서 10% 정도 줄이고 7,240원에서 또 10% 정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7,500원 사이에서 10% 줄여서 가지고 있는 물량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갔다가 이제 내려오면 줄인 걸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매수 단가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뭐 8,100원 넘는 가격 라인 정도에서 매도하는 걸 저는 좀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방향이 코스닥은 지금 엄청 좋거든요. 코스닥은 엄청 좋아서 지금 이대로 가면 한 241선 한번 찍어 보겠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갭이 있기 때문에 790에서 796포인트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80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800포인트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3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뭐 한 3% 정도만 오르면 지금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한 3일 정도 오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요때 같이 흐름 타가지고 올라오면 그때는 좀 현금을 좀 마련하자.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볼 때 항상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런 것도 있는 거예요. 요런 것도. 이렇게 쭉 잘 올라가다가 쭉 떨어져서 결국에는 저점 라인까지 다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리에서 반등을 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깰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테크윙도
일단 올라가면 저항 자리에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위험 관리를 좀 해주고, 왜냐하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앞에 봤던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면 얘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주고, 반도체 관련주는 뭐 요즘 나오는 것 중에 반도체 안 쓰는 게 어딨어요. 하다못해 마우스에도 조그만한 반도체 들어가는데, 데이터 센터에 또 엄청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건 분명히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지금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막연히 끌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서 오래 있으면 막 살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식도 아무리 장기 투자라고 하지만 내가 이런 밑바닥에서 산 게 아니라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손절을 놓치고 뭐 지금 뭐 몇십 프로 손해난 거를 지금 버티는 과정이라면, 다이어트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관리하는 것처럼 장기 투자도 조금 관리해 주는 게 좋겠다. 대신에 내가 10% 팔아서 손해나는 것 정도는, 그 정도는 위험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위험 감수가 안 되면 5%라도, 그게 위험 감수가 안 되면 3%라도, 그게 위험 감수가 안 되면 한 주라도 팔아보는 걸 좀 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7,000원에서 7,240원 사이 정도가 거의 맥심일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요 라인에 강력하게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맞으면 일단은 뭐 7,000원까지 다시 보든, 뭐 7,000원에 깨고 내려와서 뭐 6,660원 자리를 보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 지금 보조 지표도 과열권에 있는데,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뭐 문제는 아니죠. 뭐 이러고도 가이긴 가니까요. 여기 이제 주가에서 이제 533이 과열권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과열권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직 과열권을 안 들어갔는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지금 요 검정선이 스토캐스틱 533K인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25가 과열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상승할 만큼 상승했거든요. 여기처럼 이렇게 20과 5가 이렇게 과열권에 들어가고 난 뒤에 스토캐스틱 작은 게 요게 요런 식으로 다이버전스가 나니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럼 그런 형식과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 걸 또 다 잊어먹고 또 여기서 홀라당 다 팔아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라가면 한 7,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7,000원 안 가고 내려오면 이제 버텨야죠. 근데 7,000원 정도까지 간다면 여기 의미 있는 구간이잖아요. 정고점.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한 5%든 10%든 줄여보는 거죠. 줄여보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 그 다음에 여기 갭상승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가격 라인을 제가 지금 불러드릴 텐데, 자기가 하고 싶은 데서 조금씩이라도 물량을 줄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맞고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주가가 계속 안 가고. 그러면 이렇게 맞고 뭐 241선 정도까지 갔다가 떨어지면은 7,000원까지 매수한다고 생각하고 현금 마련했다는 걸 조금 사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8,100원에서만 팔면 되니까. 여기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 나는 여기 올라가서 8,100원에 사면 8,100원에만 팔면 되니까. 뭐 내가 100주 있었는데 팔고 사고 하다 보니까 98주밖에 못 샀어. 그럼 2주 손해 나는 거지 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가 많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라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요런 식으로 좀 가져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